시간부터는 지금 금융기관의 그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고 등입니다. 이거를 그 확인이 아니고 신고를 받아야 될 거를 그냥 확인만 하고 이렇게 그냥 일 처리를 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 감사, 감독원 감사 나오면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확인, 신고 수리, 허가, 인정, 요거를 이제 업무가 이제 구분돼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 외국 한글의 그 사전적 관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무역거래는 이게 대부분이 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자율화되어 있고 이 무역거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정거래은행을 사실 무역거래 같은 경우는 지정거래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요, 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서로 이게 뭐 요새 뭐 은행 그 탑 랭킹에 들어가려고 막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케팅을 해가지고 고객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업무는 마케팅을 해가지고요. 그런 업무는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입 업무는 이제 그 자율화되어 있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신한은행 갈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또 다른 은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역거래가 이제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하는 것들이 많은데 간혹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이 자본거래 이런 거는 덩어리가 크지만 이 확인거래에 비하면은 이 빈도수가 낮죠. 그렇지만 잘못 취급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요.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산다. 또 이 비거주자가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이제 수리거든요. 신고 수리. 이런 것도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 신고에 우리가 신고 등이라고 했지만 허가 신고 예외는 이제 확인인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그 외국한 은행의 장이 그냥 그죠? 되게 이제 지점장님이죠. 뭐 행장님이 보시겠어요? 지점장님들이 이제 이런 거래들은 그냥 거래가 있었다. 뭐 증빙 이런 걸로만 확인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사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확인만 찍어주고 그냥 돌려주면 돼요. 증빙 같은 걸 갖다가. 그래 주로 우리가 무역거래의 무역의 거래 이런 거래들은 우리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간다고. 확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래가 있었어?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거래 중 이제 국가가 조금 이게 간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주로 이제 자본거래는 거의 이제 신고를 하고 우리가 신고 필증을 줘야 되는 거고요. 신고하고 수리는 조금 레벨이 이 언어도 좀 이렇게 좀 뉘앙스가 다르죠. 신고는 그냥 신고예요. 근데 수리는 이게 신고를 하는데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당신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더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특성과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요. 부동산을 샀다. 해외에서. 부동산 사셨어요? 좋으시겠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모르지 뭐. 한 20년 살다가 우리나라 오실 거죠? 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화가 반출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은 거주자가 산 것까지는 좋아. 연예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가져와야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게 이제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고에 사후 관리로서 해당자는요, 계속 이게 법적으로 이게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제출 안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수리 거부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또, 이거 뭐 집이 너무 크네요. 이거 좀 이게 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좀 변경 권고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확인은 외국한 은행이 장이 한다는 거. 신고는 이 신고가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사안이 중요하면은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뭐 그까지 좋은데 기재부까지 간다. 이건 굉장한 거죠.
특히 외화 차입 뭐 3천만 불 이상 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그 왜 차입하냐고 또 우리나라가 부도 날 일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참견을 한다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는 뭐 금감원 신고 요거를 조금 이게 문제를 푸시면서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보고 이건 뭐 이 외국한 이 지점장님이 하기는 조금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레벨이 높은 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암기를 좀 요령 있게 하시면 돼요. 신고 수리는 이게 그 뭐죠? 수리를 해주는 건데 외국한 은행이 하는 게 있고 비옥회의가 있고 뭐 금감원 뭐 기재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은 이게 한 페이지로 쫙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허가라는 게 있고 허가 뭐 기재부 허가, 한국은행 허가, 금융위 허가 이런 허가라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을 허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인정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인정이 뭐냐면은 내가 이게 무역 거래를 했는데 돈이 떼였어요. 떼일 수도 있죠. 장사하다 보면은 이럴 때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외화 도피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준다 이게요. 인정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무역거래는 누가 더 잘합니까? 은행이 더 잘 알아요. 뭐 늘 그래 하던데 갑자기 업체가 이렇게 그 뭐 신용장 거래를 안 하고 뭐 송금 베이스로 하다가 돈을 떼었다. 그럼 지점장이 더 잘 알죠.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는 이 인정을 그 외국한 은행의 그 장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대책권 회수 의무를 못 지켜요. 왜? 돈을 떼었는데 어떻게 해? 뭐 떼이고 싶어 떼었나? 근데 실제로 떼인 건지 아니면 그 외화를 밀반출하기 위해서 그냥 떼인 척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 뭐 돈을 못 갚겠다 그러면 뭐 차일피일 기한 연장을 해주잖아요. 뭐 4년 이내에 해줄 수 있고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상 이게 떼이면 어떡하냐? 결손금 상각 처리가 되냐? 이 법인세법상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떼인 걸 어떡합니까?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 어떤 건 확인이고 어떤 건 신고고 신고 수리고 허가고 인정이냐?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 암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도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별 확인, 신고, 확인요. 뭐 확인은 별거 아니라 그랬죠. 신고보다 조금 이게 힘든 게 신고 수리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허가, 또 인정이 뭡니까? 원래 인정은 BOK의 신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외국한 은행의 장이 무역거래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어떨 때 인정을 하는가? 주로 보면은 무역거래를 하다가 돈 떼이는 거예요. 그죠? 뭐 DADP 거래를 했는데, 뭐 DA 거래를 했는데, 뭐 인수해놓고 뭐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어떡하죠? 뭐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이제 그 좀 페이지가 이제 좀 많아가지고 D도 넘어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확인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신고 수리 허가 인정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이거 보세요. 외국한 은행의 장이 그 선에서 직무전결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한국은행 총재까지 가야 돼. 또 레벨이 또 이렇게 좀 뭐 높은 사안은 기재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무역거래 예를 들어서 무역거래나 무역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무역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그겁니다. 무역거래 내가 돈이 나가 지급 등이에요. 그거는 뭐 해줘야죠. 뭐 그거 뭐 그 누가 더 잘합니까? 그 당사자하고 은행이 더 잘하는 거예요. 뭐 신용장도 열고 뭐 또 뭐 DADP 뭐 이런 거래도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실제 거래를 하고 돈이 나간 겁니다. 은행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들이 이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BOK 와이어로 통보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거래, 무역의 거래는요. 이거는 우리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거는 밑에 있는 신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역은 요새 뭐 자유화 됐지 않습니까?
무역협회 뭐 이게 뭐 그 등록 안 해도 되고요. 소지 목적 환전이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든지 소지 목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만 안 나가면 돼. 해외로 안 나가시면 돼요. 해외로 나갈 때는 10,000불 이상이면은 왜 뭐냐 그러면서 관세청에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000불 이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걸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뭐 몰랐다 이런 거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소지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환전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외국한 은행의 장이 뭐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왔으니까 그냥 좀 소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지 목적으로 환전했다 하더라도 이 통보는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자동 통보라 그랬죠. 근데 뭐 늘 사가져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사재기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국세청, 관세청에서 가만히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래서 소지 목적은 이제 사가지고 캐비넷에 갖다 놔도 돼요. 그 증빙 미제출 송금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참 없을 때는요, 뭐 1달러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좀 이게 잘 살고 하니까 해외로도 이게 뭐 친구들 뭐 생일 뭐 LA에 있는 그 할머니 생신이다. 그럼 뭐 2,000불, 3,000불 보낼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뭐 증빙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한테 뭐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겠어요? 그냥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창구에 가서 할머니 내일모레 생신인데 그 한 2,000불 보내려고 그런다. 2,000불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면은 은행 텔러가 그래요. 송금 선수를 받고 그 보내줍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한 은행의 장이 하면 끝나는 거지 뭘 그런 걸 BOK까지 가냐 이거야. 그런데 이 증빙을 없이 하는 거는 연간 50,000불까지만 증빙이 없는 걸로 해줍니다. 그럼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증빙을 내야 됩니다. 뭐 증빙 없으면 안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악용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증빙 미제출이긴 한데 이게 늘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가 이게 분할 송금을 해가지고 이거 딴 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STR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그 우리 은행원들이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따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막 무조건 보낸다.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우리 교재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저자분이 그 한 페이지를 이렇게 50,000불 이게 그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원들이 딱 봐가지고 이거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를 의심스러운 거래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랍니다. FIU 같은 데다가요. 그래서 여행경비, 뭐 유학생, 뭐 이런 것들은 뭐 여행경비 얼마든지 쓰세요. 쓸 수 있습니다. 뭐 되게 이제 카드도 쓰시고 하죠. 여행경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환전을 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전하면 이거 뭐 왜 쓰냐? 뭐 여행경비다 이거지. 뭐 여행하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여행경비로 써야 되는데 여행경비를 안 쓰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유학생도 이렇게 뭐 유학자금이다. 그러면은 뭐 보내줘야죠. 되게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확인을 유학생은 그 등록금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달라 그러죠. 되게 유학생이 합니까? 유학생의 어머니가 와서 하죠. 유학생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10만 불 보내야 되겠다. 뭔 10만 불씩 보내냐고. 학교가 뭐 아이비리그인데 이거 엄청 돈 든다고. 그러면 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증빙이 있어야 돼요. 돈 보냈더니 뭐 외제차나 타가지고 막 이게 놀러 다닌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알아서 좀 하라는 겁니다. 이주비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비용은 아니고요. 이주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내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왜 이주하냐? 한국은행에 가서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이주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요새 뭐 뉴질랜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주하면은 뭐 다 팔고 나갈 수 있어요. 뭐 한도 없습니다. 뭐 다 팔아야죠, 그죠? 뭐 남겨둘 거 없이. 재산 반출 이런 것들.